작은 서점. (2022년 12월 3일) 평범한 저녁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정희연 산문집 어린 개가 왔다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식물조차 키워본 적 없는 작가가 어느 날 생후 3개월 된 강아지 한 마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야말로 좌충우돌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서서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작은 서점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유진 작가님 첫 장편 소설 네. 달까지 가자. 네. 영문판이 전 세계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이제는 오프라인 서점에도 네.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굉장한 소식이에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도 큰 쾌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네. 여태까지 냈던 책들이 외국어로 번역된 적은 꽤 있었는데 영미권에 번역이 된 거는 이제 이번 기회가 처음이라 좀 더 아무래도 많은 독자분들한테 그쵸. 이야기가 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또 그 출판사 얘기를 들으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네. 블룸스버리라고 그 네. 해리포터를 그러니까. 발굴 출간한 그 영국의 그 출판사입니다. 네, 바로 그 출판사에서 우리 이제 장유진 작가님의 달까지 가자 영문판을 냈습니다. 가슴 벅찬 이 소식으로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정희연 소설가의 오늘은 처음으로 소설 아니고 산문인데요. 네. 정희연 소설가의 어린 개가 왔다라는 에세이입니다. 네. 요 책이 그 표지가 그냥 그 검정색의 흰 무늬가 있는 강아지 그림으로 너무 귀엽죠. 이렇게 가득 채워진 아주 조그만 책인데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SNS에서 네. 정희연 작가님께서 책 표지 안을 두 가지 안을 약간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이 정희연 작가 좀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작가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작가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정희연 작가님 너무 좋아하죠. 네네. 어떤 분이세요? 정희연 작가님은 네.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단편으로 2002년에 제1회 문학과 사회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단편이 되게 문단의 되게 기념비적인 단편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 당시에. 그랬던 작품이고 그 이후에도 이호성 문학상 그리고 상품백화점이라는 작품으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시고 여러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그리고 산문도 내시면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입니다. 네. 우리 장유진 작가께서 처음 데뷔했을 때 2020년대에 정희연 같다는 평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진짜 너무 영광이고 제가 그게 더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 네. 20살이 처음 됐을 때 사실 문학 작품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교과서에서 있는 시험을 그렇지. 봐야 하는 네. 작품으로 접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독서를 하려고 읽은 첫 소설집이 정희원 작가님 책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런 수식어가 저는 너무 좋았죠. 아니 그 첫 번째 소설집에 추천사도 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연이 닿으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 예. 냈을 때 근데 또 이것도 신기하다. 그 정희원 작가님도 데뷔작인 낭만적 사랑과 사회가 표제작으로 하는 첫 번째 소설집이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데뷔했는데 그걸 네. 이제 표제작으로 하는 첫 번째 소설집을 냈는데 네.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추천사 생각하고 있는 분 있냐라고 해서 제가 정희원 작가님 추천사 받고 싶은데 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물어만 봐달라고 네.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기꺼이 해주셨군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잘 뭐라고 써주셔가지고 써주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 가장 사실 그걸 제가 예. 거의 한 100번 정도 읽어서 좀 길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을 만든다면 이 책을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써주셨었어요. 극찬이네요. 네. 아, 이렇게 좀 인연이 깊은 오늘 정희연 작가님의 어린 개가 왔다. 이게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네, 연재를 하셨고. 아, 연재한 거를 산문집으로 이렇게 엮으신 거구나. 네, 연재하는 거 일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네. 붙이고 더 많이 그러셨구나. 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진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산문이 아닌 에세이를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아니, 우리가 이제 간혹 대화에서 보면 우리 장유 작가님이 어떤 작가들의 소설가들의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장강렬 작가의 그 5년 만에 신혼여행 되게 좋아하신다 그랬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한 작가의 소설을 쭉 팬으로서 따라 읽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쭉 읽다 네. 보면은 왠지 이 작가랑 내가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소설로 내가 한 번 이제 쿠션을 통해서 파악한 작가의 모습이고 소설 네. 속 인물들이 작가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뭔가 친해진 것 같지만 정말 이 작가에 대해서 막 더 알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팬의 마음으로서. 네. 그럴 때 에세이를 딱 내주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그 패턴을 좀 아셔서 그런지 딱 시적절할 때 본인도 산문집을 내셨어요. 네. 사실 저는 네. 웃긴 게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게 나는 소설가 에세이 너무너무 읽고 싶고 보고 싶은데 정작 저는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써달라고 해도. 네. 그러다가 저도 이제는 좀 이야기가 에세이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쌓였다라고 네, 생각해서 네. 썼는데 제 요번 첫 에세이 읽고도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좀 더 친해진 기분이 맞아요, 든다. 맞아요. 네. 저도. 아, 이렇게 그래요? 매주 얼굴 뵙지만 그 네. 산문집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읽고 나서 작가님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뭔가 깊이를 좀 더 이렇게 느낀 거예요. 네, 소금 인형처럼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온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어린 개가 왔다. 인상 깊게 좀 무슨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네, 네. 일단 이게 어린 개가 왔다잖아요. 그리고 표지가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납작 엎드려 있는데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어린 개가 온 첫날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개가 왔다라는 제목이랑 네. 어울리는 것 같고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묻는다면 그저 개 한 마리와 사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정희원 작가님이 원래는 개를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네. 내가 개랑 살 거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동물을 아예 만지지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개조심 이런 거 써있으면 피해가고 네네네. 네.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막 너무 귀여운 말티즈 같은 건데 난 만져볼래? 그러면 이렇게 안 만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공감한 말이 있었는데요. 습관성 식물 킬러라고 하셨어요. 정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식물을 죽였을 때 그게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자기 내 손에만 들어오면 식물 다 죽네 이런 네. 트라우마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살면서 화분을 선물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근데 누가 화분을 멀리서 들고 오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돌봐야 되는 존재가 생겼을 때 그런 부담
생기는 게 싫어서 일단 화분을 누가 사주면 너무 부담되거든요. 저 우리 팬분들 우리 장유지 작가님 화분 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 또 받으면 또 열심히 키워요. 또 막 입을 막 손수건으로 닦아가면서. 네네. 아무튼 그랬는데 네. 어떻게 개를 키우게 되셨냐면 네. 그 자녀분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분들이. 두 처음에는 자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너무 안 된 고양이가 있어서 임시 보호를 하다가 네. 좋은 지역으로 보내줬는데 그때는 이제 작가님이 알러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럼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 타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애들 다 그렇잖아요. 네, 엄마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한 번쯤은 다 겪는. 그리고 남편분은 또 굉장히 또 애견. 네네.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네. 25%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반대파. 75와 25의 싸움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지리산에서 네. 발견된 너무너무 작은 강아지가 혼자 남았다. 형제들은 이제 다 가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분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쓱 보시고 그러게 어떻게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걔가 오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낮에 자녀분들은 학교를 가죠. 원래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그 집에서 이제 좀 살림을 도맡는 사람이 걔도 네. 다 돌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또 안 들어보신 게 아니었을 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주변에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남편분 출근하시고 물론 정연 작가님 일을 하시지만 그리고 출근하는 사무실도 있지만 네.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이 작은 개를 두고 어떻게 나가 그래서 그 25%였던 그 네. 소수파가 개 주 보호자가 되는 네.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네.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물론 예상하셨겠지만 네. 이게는 이제 내 개야라고 할 정도로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게 되셨고 단순히 내가 이 불쌍한 강아지를 데려와서 네. 내가 얘를 돌봐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내가 얘를 구원하고 또 얘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 두 생명체가 네.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읽으면서 사실 몇 번 울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네네. 저도 고양이를 키워서 이 작가님께서 이 너무나 말 못하는 이 동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마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 처음 그 상대와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기분이 고스란히 이 책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서두에 네. 관성대로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 서서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가는 네. 그 서사를 나는 오랫동안 흠모해왔다. 설마 이런 날이 올 줄 짐작했던 것인가. 그런데 서서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갔다는 표현의 진정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어린 개다 하시면서 이 개에 대한 만남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 정현종 시인의 이 시 너무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이 시 너무 유명한데 네. 이거를 서두에 딱 쓰시면서 나는 그쵸. 이 개라는 우주를 이제부터 만나려고 합니다. 짜잔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시에 빗대서 네. 개가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개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소개를 읽으시면, 들으신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뭐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개를 잘 모르던 소설가가 개를 키워서 개를 사랑하고. 아닙니다.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뭔가 평화롭게 흘러가고, 개에 대한, 개를 점점 사랑하게 되고, 네. 개와의 어떤 유대가 깊어지는 그냥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022년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직도 어린 개긴 합니다. 아직도 어린 개인데 이 불과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일들을 예. 겪으셨구나. 네. 제가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은 하지 맞아요, 않겠지만 맞아요. 네. 정말 난리가 나고 사고가 나고 뭐 네. 그 엄마 개를 잃어버리고 막 별의별 사건이 많아서
아니 저는 스펙타클해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이제 3마리를 키우는데 정말요? 그것도 중형견, 여기도 지금 중형견이잖아요. 중형견이잖아요. 얘가 이름이 루도리로 지었더라고요. 이름이 네. 너무 웃긴데 아무튼 루도리도 중형견인데 저희는 이제 이 아이만한 걔가 이제 집에 3마리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거 이상의 손이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얘를 좀 전문적으로 뭔가 지식이 좀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국애견연맹에서 그 훈련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셨구나. 정말 진정한 애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마주했는데 더 해주고 막 정희연 작가를 만나서 막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그래요? 많아요. 연결시켜드릴까요? 저 작가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저는 이거에 한 10배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정말요?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공감대가 네. 너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 작가님을 진짜 한번 뵙고 싶고 조금이라도 뭔가 힘드셨다면 제가 위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초반에 이제 울타리에 넣는 파가 네, 있고 뭐 네, 울타리에 네. 빼야 된다는 파가 예. 있어서 일단은 넣었는데 거기서 안 나와서 훈련사를 부르잖아요. 그죠. 훈련사가 오더라고요. 네. 네. 아, 전 가서 공짜로 훈련 시켜드릴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네. 네, 우리 장유 작가님 또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건 네.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작가님께서 작업실로 출근을 안 하시고 집에서 일을 하게 되셨잖아요. 완전 초반에. 네. 그때 이 루돌이라는 이 강아지가 처음으로 나한테 마음을 여는 것 같은 제스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낭독을 귀여워.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나는 현관 앞에 어지러이 널린 신발을 정리한 후 거실과 연결된 중문을 열었다. 바깥 기온은 영하였지만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차갑지만은 않았다. 거실 저 끝에 있던 바둑이가 나를 발견하고 총총 달려왔다.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갑자기 자세를 낮추더니 제 몸을 발라당 뒤집었다. 내가 아무리 반려견의 정서와 행동에 일자 무식자라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주춤주춤 손을 뻗었다. 어린 개의 통통한 연분홍색 배에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따뜻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강아지는 일어나려는 기척은 보이지 않고 내 다리를 살짝씩 버둥대기만 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 같았다.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보았다. 어쩌려고 루돌이는 엄청나게 편안해 보였다. 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쓰다듬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도 그 나 장면. 눈물 날 것 같아. 마지막에 살짝 목소리 떨렸어요. 아, 이제 그런 잔잔한 행복들이 서서히 이제 강아지와 함께 세월을 같이 이제 지내면서 정말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제가 약간 조금 그 감동을 좀 파괴하자면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네. 우리 첫째가 이제 노견이에요. 그래서 네. 뒷다리가 성치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엎어져 있거든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네. 매번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아침에 변을 보고 또 주저앉은 거예요. 네. 저는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또 화장실 가서 다 닦고 보니까 털이 너무 길어서 또 한번 싹 밀어주고 정말 그야말로 똥벙벅이 된 그 집을 다 이제 치우고 저는 이제 30분 늦게 회사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회사 와서 하면 그렇게 개를 왜 키워 3마리씩이나 힘들지 않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나 많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근데 그럼 못됐다. 진짜.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근데 제가 개를 왜 키우지? 내가 개를 왜 키우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지? 너무 행복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 그 단어들 어떤 표현을 잘 못했는데 네. 전 정희연 작가님이 제가 살짝 한번 끼어들어서 네. 강아지를 키우는 기쁨이 이런 거라는 거를 너무 네.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낭독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 남편은 A라 그러고 아이를 B와 C로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네.
며칠 전 비가 속상한 일이 있는지 제 방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는데 걔가 힘으로 열기는 역부족이었다. 루돌이는 방문 밖에 안절부절 못하고 하염없이 쪼그려 앉아 있다가는 기어이 콧등으로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슬쩍 들여다보니 비에 손과 뺨을 정성껏 핥아주고 있었다. 그 슬픔을 온전히 제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듯이 그보다 다정하고 성실하고 착한 위로의 방법을 나는 모른다. 루돌이는 언제나 다정하고 성실하고 착한 개다. 인간을 사랑해 본 적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개가 그렇듯이. 개가 이런 존재예요. 그냥 눈물 내가 뭔가 힘들다고 이렇게 뭔가 울적해 있으면 와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이쁜 짓을 해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사람의 감정을 다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네. 그런데 고양이는 사실 제가 슬픈 일이 있어서 울어도 네. 쳐다도 안 보거든요. 쳐다도 안 보는데도 네. 이상한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슬퍼서 울고 있어도 밥때 됐으니까 빨리 밥 달라고 하는 게 뭔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라 그러나 봐요. 네, 고양이 네. 집사. 네, 네. 네. 아, 또 어떤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이거 모든 부분을 다 읽어드리고 그쵸. 싶어요.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공감이 된 장면이 있는데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부터는 저는 원래 여행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젠 여행을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맞아요. 강아지는 뭐 국내 여행을 데리고라도 갈 수 있지만 고양이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여행을 가 있거나 어디 뭐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 그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정희원 작가님도 또 중형견이잖아요. 그래서 걔와 함께 살게 된 이후로 여행을 많이 못 가시다가 출장을 간 장면인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지에 도착하고 얼마 후 루돌이가 종일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침대 밑에 틀어박혀 예의 내 실내화 한 짝을 입에 물고 있다고 했다. 루돌이가 왜 그러는지 나는 안다. 그는 기다리는 중이다. 나를. 루돌이는 내가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루돌이의 생각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그만 아득해졌다. 인간은 기약을 안다. 디데이에 차츰차츰 다가가고 있음을 인지하면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다. 그렇지만 걔는 디데이의 개념을 모른다. 내가 공기 중에 남기고 온 냄새는 점차 희미해지다 이내 사라졌을 테고 루돌이는 고요한 무작정의 세계에서 참을성 대장의 후예답게 다만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루돌이가 가장 먼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뛰어나오리라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나를 보면 그는 공중제비를 세 바퀴 돌고 흥분을 이기지 못해 컹컹컹 짖고 내 다리에 매달려 정신없이 꼬리춤을 출 것이다. 기쁨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걔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위장하지 않으니까. 그 절대 순수의 세계를 이제 나도 알게 되었다. 나의 어린 개 덕분에. 정희연 작가 덕분에 내가 강아지와 살았던 그 세월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 마음을 그쵸.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소설과 에세이가 좋은 점이 소설가가 에세이를 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책을 내고 소설로 이미 내공이 쌓인 작가일 거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글 잘 쓰는 사람은 어떤 글을 써도 잘 써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얘기도 이 정희원 작가님의 너무 세련되고 따뜻하고 이 섬세한 문장과 표현으로 표현된 걸 읽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에게도.
이 책에 대해서 정희연 작가께서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구한 강아지, 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했더라고요.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정말. 네. 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반려동물을 갖고 계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장유진 작가님처럼 군데군데 눈물도 흠칫흠칫 할 수 있고 정말 가슴 한편으로 이렇게 내가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게 되고 그죠? 네. 정말 이렇게 무릎도 탁 치면서 맞아 이거야. 정말 많은 우리 감각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정현 작가님 꼭 한번 저도 소개해 주세요. 네. 한번 강아지 토크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네.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아나운서님한테 네. 그렇게 개를 왜 키워?라고 했던 그런 사람한테도 선물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을 그냥 기본적으로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네. 네, 요거 좀 읽으면 좀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네. 오늘 이 책과 좀 어울리는 곡 뭘 골라오셨을까요? 네, 딜라일라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마이 딜라일라 그거 말고 퀸의 딜라일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퀸이 되게 고양이 애호가로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프레디 머큐리가 네, 고양이 애호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딜라일라라는 고양이한테 바치는 고양이 이름이구나. 네, 그래서 이 노래 뒷부분에 보면은 그 고양이의 목소리 미야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가사가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네. 어울릴 것 같아서. 강아지는 아니지만. 네. 보내드리기 전에 네. 저희 공지할 게 있는데요. 네. 장유진의 책갈피와 더불어서 저희가 그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도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 여의도 탕비실이라고 또 다른 코너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탕비실에서 뭐 선배 후배 동료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누던 이런저런 고민들 많잖아요. 익명이 허용이 됩니다. 원래 탕비실이라는 게 좀 그런 거잖아요. 고민 사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우리 장유진 작가님과 장강명 작가님이 두 소설가 분들이 그에 맞는 맞춤책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의 처방전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료들과 이렇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누구 때문에 막 너무 뭐 속상해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 책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질 겁니다 하고 저희가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 이름을 여의도 탕비실이라고 또 지어봤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네. 좀 독려 좀 해주세요. 이걸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알차거든요. 그리고 라디오 들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알람 맞춰놓지 않는 이상 잠깐 까먹을 때도 있는데 그날 코너에 맞게 또 올려주세요, 스토리를. 그래서 맞다, 오늘은 뭐 책갈피 하는 날이지, 오늘은 불타는 문학 하는 날이지,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코너 여의도 탕비실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책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이렇게 쌓여야 저희가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사연이 없어. 빨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장유진 작가님의 추천곡 퀸의 딜라일라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소개한 가브리엘 제빈의 소설 섬에 있는 서점에는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서점 없는 동네는 동네라고도 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작은 서점에서는요, 동네를 환히 밝히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서점 탐방. 작은 서점들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작가들과 북토크를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북클럽이 열리기도 하는 곳, 때로는 작은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 말 그대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우리 작은 서점에서는 동네를 빛내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해 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주인공은 서초동 그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그 책방 부대표 김하영입니다. 저희는 중고로 기증받은 책들을 판매하고 있는 헌책방이고요. 아버지는 현직 변호사시고 이제 30년 차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시기에 주변에 책이 많은데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책방을 열어서 필요 없는 책들은 갖다 놓으시고 여기 와서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두면은 자원의 선순환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책방을 열게 되신 거거든요. 헌책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어서 순환이 되는 것도 뭐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나쁘진 않지만 그 전에 이 책 자체로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헌책방 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희는 책을 기증받은 다음에 현금을 드리지 않아요. 헌책을 가져다 주시면은 그대로 받고 저희 서점에서 책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일단 책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바꿔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당장 새 책을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책을 좀 처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품권조차 안 바꿔서는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택배로 책을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한꺼번에 문학책이 소설책이 한 10박스 정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새로운 책은 계속 나오고 아니면 옛날 책들이 새로운 판본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새로 구입할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결국에는 헌책은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께는 저희 책방이 해결책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동네 분들이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에는 무슨 책이 들어왔나 하고서는 둘러보시면서 원하는 책을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앉아서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초동 그 책방 김하영 부대표님이었습니다. 헌책이 그 폐지가 되면 정말 아까운데 큰 중고서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어른들은 그 온라인 중고서점 이용 방법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원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초동 그 책방에 자주 들르신다는 손님 얘기 들어볼까요?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이미 품절이 돼가지고 없어진 책들을 다른 분들이 집 안에 있는 거를 버리는 거를 여기서 이제 딱 캐치해서 가져오니까 지금 몇 개 내가 꺼내놨는데 보물찾기죠. 아까도 제가 한 3시인가 4시쯤에 왔는데 이제 그 요 밑에도 여기서 뭐 몇 결견해서 오래된 책들도 좋은 게 많네요. 보니까 구매하고 또는 여기서 어떤 때는 읽고 가고 내가 집에 있는 책도 가져와서 물물 교환도 하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가령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이제 빼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연구는 안 하겠다고 빼오는 책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여기 아이들 여기 칸에다가 갖다 놓고 내가 자주 와서 여기서 읽고 가는 게 낫겠다. 도서관, 여긴 도서관도 되는 거죠.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전문가들이 은퇴하거나 변호사들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옮길 때 책들을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순환 구조를 만들면은 전문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까 책방 내용 쭉 봤더니 좋은 책이 많더라고요. 네, 이 본인 책도 많이 갖다 두시고 이 책방을 그냥 도서관처럼 이용하신다는 말씀이 또 기억에 남네요. 다른 손님도 만나볼까요? 예측 불가능한 곳이다. 이게 헌책방이다 보니까 올 때마다 책이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있던 책 다음에 오면 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다음에 왔는데 그 책이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책이 그 자리에 와 있고 이제 또 올 때마다 또 새로운 책이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헌책방의 묘미란 보일 때 바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책이 그리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책장이나 이런 구조도 가끔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오늘은 뭐가 바뀌었을까
되게 흥미로운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론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책을 가져오면 이제 소정의 상품권 같은 걸 조금 주시거든요. 그 상품권으로 또 충분히 뭐 작은 책 같은 거는 한 권 사갈 수 있고 그럼 또 제가 다 읽은 책을 기증하면서 또 새로운 책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왔는데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바로 느낀 거는 좀 가정집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책들과 약간 사람의 서사나 역사가 함께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져온 사람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가 있어서 이런 책을 읽고 기증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뭐랄까 이 공간을 꾸며주고 있는 책을 보면 전 그 책도 보이지만 그 책과 관련된 사람들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이제 읽는 편이라서 집에 이제 다 읽고 왠지 다시 안 읽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은 이제 가져오는 대신에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들을 있으면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좀 웬만한 책들 뭐 가죽이나 양장본 같은 게 아닌 거를 다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가격적인 측면이 단골이 되고 싶게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미셸 투르니의 산문집 외면일기라는 책을 오늘 찜을 했어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리고 5,000원에 산다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고요. 제가 가져오고 싶은 책은 소설 같은 거? 조만간 저희 집 방 이렇게 둘러보고 좋은 책 몇 권 가져올게요. 예측 불가능성. 정말 흥미롭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내가 딱 사려고 한 책을 검색해서 담아서 사는 거랑은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책방에 들어온 책이 지금 막 나온 신간 베스트셀러는 아니니까 말이죠. 정말 오늘은 이 책방에서 무슨 책을 만나게 될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누군가가 가져다 준 그 책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가격도 착하게 만날 수 있고요. 저희가 작은 서점들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만남과 소통의 장소, 여러 모임이 열리기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서초동 그 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손바느질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투리천을 이용해서 손바느질로 소품을 만드는 모임을 할 거예요. 민주님은 오늘 어떤 거를 만드실 건가요? 저는 오늘 의자에 방석 커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의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둥그렇게 그리고 약간 네모나게 생겼는데 저희가 사이즈가 좀 크고요. 네. 이제 이걸 잘라야 되나요? 네, 이제는 얘를 이 모양대로 자를 거예요. 네. 원래는 시접을 1cm 정도 줘야 하는데 네. 얘는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갈수록 조금 가늘어지게 살짝 가늘어지게 자를 거예요. 원단을 예쁜 천을 이렇게 고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다 너무 예뻐가지고. 저 아까 배열할 때만 1시간 반? 그리고 무전동으로 손바느질로 친환경적입니다. 네. 친환경적인 손바느질 모임이에요. 서로 모여서 이제 바느질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뇌 운동에도 좋고요. 자투리천을 이용한 친환경 의자 방석 커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초동 그 책방지기와 가족들이 여름 휴가에 들고 가기 좋은 책을 몇 권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추천인데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라톤에 대해서 자기의 감상을 써내린 책이거든요. 이거를 읽고서는 저희 어머니가 달리기를 갑자기 시작을 하셔서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뿌리라는 책이 있어요. 에바 틴드라는 덴마크로 입양 간 한국인이 쓴 책이거든요. 이건 소설책이고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의 입으로, 여러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책입니다. 입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뻔한 방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희 책방에서 덴마크 쪽으로 입양 가신 분들이 모임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작가인 에바 틴드 님도 이 뿌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을 때 여기서 작가 토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책은 이주영님의 나는 프랑스 책벌레와 결혼했다라는 책인데 저희 언니가 추천한 책이고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에세이집이에요. 그 프랑스인인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남성분하고 만나서 있는 별난 얘기들을 솔직하게 적어주셨어요. 읽으면서 엄청 많이 웃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휴가 동안에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에바 틴드의 뿌리, 이주영의 나는 프랑스 책벌레와 결혼했다. 세 권 모두 흥미진진하죠. 특히 이 뿌리의 작가 에바 틴드님은요,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덴마크로 입양되었던 분들이 이 서초동 그 책방에서 모임을 자주 가졌고 또 작가님이 참석한 북토크도 열렸다고 하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네요. 자, 역시 동네의 작은 서점은 서점 그 이상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소개하고 싶은 내가 아끼는 작은 서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또는 작은 서점 사장님들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사용료가 되는 샵 9730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서점 식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언젠가 또 찾아가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서점의 우리 동네 작은 서점 탐방. 오늘의 주인공은 서초동 그 책방이었습니다. 취재해 주신 정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띄워드립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 곡 남기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랄랄라 That's how it goes. 혼내의 곡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